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에 시행한 2023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중에서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매는 화작보다 등급 컷이 낮기는 했지만 오답률 15위까지 중에 언매 문제는 없었어요. 따라서 엄청 어려웠던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럼 언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에는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는 문제가 제시되죠. 여기서 지문은 음운, 그리고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개념 및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 규칙 역시 영어와 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음화를 통해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을 들을 때에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영어를 듣는 과정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에 부합하게 바꾸어 듣는다는 점과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음운 변동 중에서 비음화가 있었죠. 이 문단에서. 따라서 비음화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음운의 변동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의 변동입니다. 우선 음운의 변동은 교체가 있고 첨가가 있죠. 교체, 첨가, 그리고 탈락이 있고 축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는 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고 국외음화 그리고 된소리 되기가 있어요. 이 문단에서는 비음화가 나왔었고, 그리고 3문단에서는 된소리 되기가 나왔어요. 따라서 된소리 되기까지 같이 볼게요.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좋은 위치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다음 책의 표를 보면은 아까 비음화가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 미음 앞에서 동일한 좋은 위치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따라서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 이렇게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 거고 좋은 방법만 비음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물이 국물로, 기역이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는 이런 게 비음화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된소리 되기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리을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것, 관형사형어미 리을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볼게요. 기역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면은 A가 첫눈이죠. 첫이라는 형태소와 눈이라는 형태소가 만나고 있어요. 이 만나는 경계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경계를 보면은 시옷이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A는 적절합니다. 그러면 A가 없는 것들 일단 삭제해야겠죠. 그 다음 B를 볼게요. 장미꽃, 이거는 장미
라는 형태소와 꽃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음을 보면은 꽃이라는 형태소에서 치읓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변하고 있어요. 장미와 꽃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형태소 내부에서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B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B가 들어간 거 제외를 할게요. 그 다음 이제 C를 볼게요. C는 특징이에요. 특징은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예가 아니죠. 특징은 하나의 형태소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C도 틀렸어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D랑 E도 볼게요. 조은은 조 이라는 형태소와 은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거죠. 따라서 음운 변동이 형태소와 형태소 만나는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이거는 갓이라는 형태소와 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음운의 변동, 이거는 국외음화에 해당하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적절한 것은 A, D, E 이렇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객체 높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 형태소를 묻는 문제, 그리고 피동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피동문에 대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도 잠깐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피동의 의미는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능동 표현이 돼요. 피동 표현은 피동사 피동과 아지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동사 피동은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지다, 어지다 피동은 용언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동도 보자면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반대말은 주동 표현이 됩니다. 사동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동사 사동, 하나는 뭐뭐개하다 사동입니다.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는 것, 그리고 용언 어간에 뭐뭐개하다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도 피동 표현은 전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받은 군인이다 할 때 이 받다가 피동 전미사에 해당하는 거죠. 사동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도 전미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켰다 할 때 이 시키다가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5번 변형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5번에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예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라는 문장이 제시됐어요. 기억을 보면은 동사 어근에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피동사에 의한 피동이죠. 그런데 기억을 보면은 읽혔다에서 it이라는 동사 어근에 히라는 접사가 결합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히는 피동접사가 아닌 사동접사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게 시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접사 하를 접사 받, 돼,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하를 사랑 받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제시된 문장은 그들은 조용조용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주고받다는
주고하다라는 단어에서 하가 받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주고받다가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받다는 여기서 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즉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의 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 노인은 가족들 품에서 평온하게 숨졌다. 디귿은 동사 어간에 아지, 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다의 주에 어지를 결합하면 주어지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숨졌다는 숨이 다하여 죽다를 뜻하는 숨지다의 어간, 숨지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어간인 거지 숨에다가 어지가 결합한 예에 해당하지 않죠. 피동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4번을 보면 주말이 되니 다행히 날씨가 풀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풀다라는 동사에 피동접사 리가 결합한 거죠. 풀렸다는 피동사예요. 그런데 이 풀렸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날씨를 풀었다.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즉 날씨가 풀렸다는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피동문에 해당해서 4번이 적절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미음도 볼게요. 아지, 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데 쓰이기도 하는데 그럼 형용사나 자동사에 아지, 어지가 결합된 예가 나와야 하는데 5번을 보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다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따라서 이루다에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미음의 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 돼요. 그 다음 매체 2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네모낭이 제시된 언어와 매체 통합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네모낭이 제시된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이런 언어 문제가 제시되죠. 우리가 지금 풀어볼 문제는 9번입니다. 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가 지문과 같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지문을 제시해 드릴게요. 나를 보기와 같이 수정하기 전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 나를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변형됐어요. 모의고사 지문만으로는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변형했는데 만약에 이 지문이 학교 내신에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변형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그냥 지문을 내가 외웠다고 몇 번 읽었다고 지문을 읽지도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보기로 수정했을 때 학생들이 나눴을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궁금한 사람을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궁금하지 않은 학생의 관심도 유발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나는 확대해서 보자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궁금한 사람 여기 집중이라고 이 여자애가 말하고 있어요. 즉 수용자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궁금한 사람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궁금하지 않은 학생의 관심도 유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폭넓게 땡땡고 친구들 여기 주목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반영되었죠. 그 다음 학생 2. 그럼 수용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땡땡고 친구들 여기 주목으로 간단하게 명시하는 게 어때? 방금 살펴본 내용이죠. 따라서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의 실천 항목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 도형을 사용해 제시하면 좋겠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의 실천 항목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죠.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용기 선택 이런 것들. 이것들이 나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로만 제시되었는데 보기에서는 도형 안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정사항 반영되었죠. 3번도 적절합니다. 다음 4번을 볼게요. 그래, 수정하는 김에 실천 항목 중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외하자. 실천 항목이 나에서는 4가지가 제시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무공해차 대여하기 이거는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제외된 거죠. 따라서 4번도 반영되었으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그리고 나의 누리집을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만 제시되어 있는데 QR코드보다는 누리집 주소만 직접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나를 보면은 이렇게 QR코드만 제시되고 있는데 보기에서는 누리집 주소랑 QR코드 2개가 제시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학생 2는 QR코드보다는 누리집 주소만 직접 제시하자고 했잖아요. 누리집 주소만 제시된 게 아니라 둘 다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 2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5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이 제시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 전에 선생님이 언어 문제가 매체 지문과 함께 출제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문이 문제와 함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와 함께 보이도록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여기에서 만들었대. 이 대는 다고해의 준말이죠. 다고해의 준말인 대를 사용해서 주로 만들어진 궁중체화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이 대는 다고해의 준말로 이미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옮겨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억은 이 대를 사용해서 주로 만들어진 궁중체화의 종류가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죠. 그 다음 니은,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조사 만을 사용해 움직여야 하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비단만이고 가위는 그대로 둬야 한다.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 디귿. 자,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자는 감탄사죠.
감탄사를 사용해 접속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감탄사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입니다. 지금 꼼꼼이님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고선 접속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적절합니다. 다음 리을,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의존명사만큼을 사용해 반복해야 하는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만큼은 의존명사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 체험과 붙여 쓰고 있죠. 의존명사라고 해서 틀린 게 됩니다. 법적 지식이 없었다면 풀 수 없었겠죠.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마지막으로 5번도 같이 볼게요. 미음.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 팬이 된다고 말한 접속자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여기서 깨서는 주어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는 주격조사인 거죠. 이 주격조사를 사용해서 영롱이님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이 지문에서는 언어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문제 말고도 이렇게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묻는 문제 등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